제가 탕핵편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어 촉은 목표 요런 것만 골라서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1,403 가지 중에서 의사들이 쓰는 뭐 초급 목표류는 한 500 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 지금 900 개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곡식, 예? 어떤 쌀이 좋은지, 예? 또 우리가 먹는 닭이 어떤 닭이 좋은지, 어떤 정말 필요한 거 물고기 고를 때 어떻게 하느냐, 또 꿀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어떤 과일이 좋으냐, 어떤 채소가 좋으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 주셔야 돼요. 자,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 탓하기 전에 제가 좀 뒷부분에 가서 다른 쪽에 좀 원방도 할 테니까. 그렇고 지금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자, 약물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액편 1-7 수부분에 있는 녹용과 녹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는 항액편 2권 채부, 채소, 채부문에 있는 마늘에 대해서 이제 연이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의보감에 인제 탕핵편의 약물들 설명을 보시면 다 대동소이한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수부 61 제가 요 데이터베이스 코드를 앞에 붙였죠. 자, 다음 검색에서 대시 녹용을 치면 녹용으로 관련되어 있는 처방, 단방이 다 검색이 되고 앞에 이꼬르 기호를 넣고 녹용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바로 녹용만 검색이 됩니다. 그 사슴에서는 약이 여러 개 나오죠. 뭐 녹각, 뭐 녹혈, 녹백교, 녹각상 뭐 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요 녹용은 사슴에는 나오는 그 약 중에서는 세 번째로 해당합니다. 그리고 1,403 개의 어떤 기록물 중에서는 349 번째 기록물이라 그래서 제가 기호를 탁 넣고 0349라는 코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웹사이트를 만들면 지금보다는 몇백 배, 몇천 배 더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강론 들어갑니다. 처음에 동의보감은 다 이제 처음에 당액편을 보시면 성질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녹용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고 시며 독이 없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는 효능, 뭐 보약이다 이 말이죠. 녹용은 몸이 허약하고 피로하여 마르는 것과 팔과 다리와 허리, 등뼈가 시리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또한 남자가 신의 기운이 약하고 차서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것을 도와주고 밤에 귀신과 성교하는 꿈을 꾸면서 설정하는 것을 다스린다. 또한 여인들이 북루로 피를 쏟는 것과 적백대화를 치료하며 능히 안퇴시킨다. 자, 제가 처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글을 앞에 놓고 한문을 이렇게 결대로 잘라서 뒤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의 어떤 훼손도 없이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자, 그다음 진짜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삼각형, 까만 삼각형 하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요. 녹용의 채취 시기와 건조 방법은 녹용은 음력 5월에 어린 사슴의 뿔이 금방 돋았을 때 이때 취하여 불가에서 말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녹용은 생김새가 작은 가지처럼 된 것, 상품이죠. 여기 효과가 좋습니다. 혹은 다른 의사는 말하기를 가지처럼 생긴 녹용은 너무 연하고 혈과 기운이 온전하지 못하여 마란장처럼 가닥난 것이 더 좋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와 컨텐츠에서 상품이란 검색어를 넣으면 뭐 과일이든 채소든 곡식이든 뭐든 간에 이제 좋은 거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넣어놨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문에 보시면 삼각형이 두 개입니다. 전 자료에 이 두 개는 넣을 때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입니다. 이걸 복용할 때 자 하는 방법. 녹용을 약에 넣었을 때는 조린 엿을 발라 불에 거슬려서 솜털을 제거하고 약간 구워서 약에 넣는다. 그러니까 그 상해편에 나오는 표면에 털이 나 있는 뭐 모든 어떤 재료들은 다 거모해서 털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어, 동의보감은 탕해표는 위와 같은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제발 효능만 골라서 읽는 우를 범하지 말고 어떤 탕액이 있으면 이 탕액의 정의, 또 채취하는 시기, 또 어떻게 건조시켜야 하는 건조 방법, 그 밑에 한국형 2개로 되어 있는 수치 법제 방법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약이 아니라 내 몸에 들어와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그 본문에 있는 핵심인데 여러분들 제발 제대로 된 약을 드셔서 효능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조금 싫은 소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조문에 삼각형 하나, 까만 삼각형 하나를 보시면 음력 5월에 어린 사슴의 뿔이 금방 돋았을 때 채취한다 했습니다. 그죠? 용. 그러면 녹용이라 할 때 용자가 무슨 용자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건강검진 하러 가셨을 때 그 대장에 용종 생겼다 그러면 용종은 병의 상태는 아닌데 혹, 새끼 혹, 예? 자라지 않은 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녹용이라 하면 어린 사슴의 뿔이 안 자라고 10cm, 15cm 자랐을 때 그때가 녹용입니다. 그때껏 채취가 쓰라 이 말입니다. 예? 요즘 홈쇼핑에 보면 뭐 1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뭐 꿀 꺼내놓고 뭐 상대니 중대니 하대니 갈라가지고 털도 제거하지 않고 그 동의보감 기록에 의하면 그거 다 녹각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말이지 녹용이라 해서 예? 참 여러분들 다 그거 녹용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고 계신 겁니다. 또 녹각이든 녹용이든 수치법제라는 어떤 공정을 통해서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거 독이 됩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사슴에 자라지 않은 뿔을 녹용이라 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 녹용이 있으면 다 자란 진승의 뿔은 각이라 그러죠. 소뿔, 우각, 또 그 코뿔소 뿔은 서각이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녹각이라 하면 다 자란 어떤 그 사슴의 큰 뿔을 이야기하죠. 이 약재는 수부 62번 거로 해서 검색할 때는 녹각, 사슴으로 된 약 중에서는 네 번째, 그 탕액편, 그 탕액 자료 1403개 중에는 350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녹각은 성질이, 자, 이것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녹각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짜며 독이 없다. 자, 그 다음에 효능이 또 나오죠. 녹각은 옹저와 창종을 다스리고 악혈을 없애며 중악으로 가슴과 배가 돌아가면서 아픈 것을 없앤다. 또한 뼈가 부러져서 생긴 상처나 허리와 등뼈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자, 녹용하고는 성질과 작용이 지금 정반대죠. 이거 뚫는 약입니다. 뚫는 약. 막힌 거 뚫는 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 동의보감에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내용 들으시고 앞으로 태클 걸지 마세요. 사슴은 1000년 동안 살면서 500년간 털이 휘어지지 않게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기록이 있으면 참 뭐 어떻게 했으면 사슴이 뭐 500년이 어떻고 1000년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말은 도교식 표현으로 사슴이 오래 사는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억지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다음 조문 읽으면 녹각은 나이 먹은 사슴 뿔로서 그 뿔이 굳은 것이 상품이므로 약에 넣으면 효과를 보게 된다. 자, 다 자라갖고 나이 든 사슴에 굳은 뿔을 갖다가 예? 녹각이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녹각에 상대, 중대, 하대가 왜 나옵니까? 자, 녹각에는 상대, 중대, 하대가 나올 수 있지만 녹용에는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뭐 상대도 안 나옵니다. 기름 생장점 그 자체예요. 녹각을 잘라놔 놓고 녹용이라 그러면서 그런데 광고하고 이런 분들 어디서나 제대로 읽었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조문에 보시면 동지의 양의 기운이 처음 생길 때 고라니의 뿔이 떨어지게 되고 하지의 음의 기운이 처음 생길 때 사슴의 뿔이 떨어지게 된다.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바뀜에 따라 이렇게 뿔이 떨어지게 된다. 지금 돼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의 의사들이 아무 것이나 약으로 쓰니 아주 위험하고 경솔한 행동이다. 대개 고라니 뿔과 사슴 뿔이
돕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굳어질 때까지의 기간은 2달도 걸리지 않는다. 자, 이게 조금만 놔둬버리면 예? 녹용이 녹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동안에 자라는 것은 20여 건이가 되고 굵기가 돌 같다. 하루 밤과 낮 동안에 몇 냥씩 자라는데 짐승뼈 중에서 이것보다 빨리 자라는 것은 없다. 풀이나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여도 이것을 따르지는 못하니 어찌 다른 뼈나 피를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동의보감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다음 정말 또 중요한 거 두 번째죠. 삼각형 2개가 있죠. 녹각을 약에 넣을 때는 저절로 떨어진 거 쓰지 않고 장식품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 뭐 또 드실 때 녹각 들어갔다고 하면 알아보고 드십시오. 지대로 탈락돼서 폐기물 녹각이 혹시 들어가지 않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신경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거예요. 다음 또 삼각형 2개 중요한 부분이 있죠. 혹은 녹각을 약에 넣었을 때는 식초에 따린 다음 절단해서 잘게 부수어서 쓰거나 혹은 누렇게 되도록 구워 쓰거나 혹은 약성이 남게 태워 곱게 갈아서 쓴다. 다 이렇게 해서 써야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녹각과 녹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참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녹용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심지어는 일부 건강식품 광고에 전 국민이 녹용을 물처럼 막 먹는 날까지라는 타이틀로 매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녹각을 녹용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이를 바로잡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한의사들이 가만히 있다는 점이 참 한탄스럽습니다.